날씨가 쌀쌀해져가지고 제가 또 며칠 전에 호감기가 잠깐 걸려서요. 근데 이걸 듣고 이게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원초적 형태의 산화질소 희석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먹고 좀 강의를 해야겠다 해서 찌름이 나와가지고 다시 여기 오게 됐습니다. 먼저 혹시 산화질소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들어보겠어요. 여기 뭐 알기도 알고 들어보기라도 했다 하시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죠. 그죠? 전혀 안 들어보신 분,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보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다행히. 자, 일단 저를 소개하면 저도 좀 오늘 눈을 맞아서 머리가 하얘졌는데 원래는 검은 머리인데 오다가 눈 맞아서 하얘졌어요. 진짜예요. 산성이야. 사실 저는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소개를 하셨는데 서울에 저는 없어요. 원래 지방 사람이라 옷도 이렇게 며칠 전부터 입다가 보니까 옷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프스 갔다가 이렇게 금방 왔거든요. 이게 서울에는 저 같은 사람 없고요. 또 세계에도 없습니다. 어떤 뜻이냐? 90년에 이제 전공대를 제가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수련을 받잖아요. 전부 입달라면 95년도까지 3분기 전공을 해서 열심히 인사 활동을 하다가 개업을 해서 성공도 했는데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벤처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마늘을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약을 쓰게 됐어요. 근데 우리 그 박 대표님을 소개해주신 제일 친한 친구가 이거를 제품을 네트워크에 넣어보자 해서 굉장히 잘 살렸는데 내 공장이 없이 OEM을 주다 보니까 공장이 장난치는 바람에 접고 다시 의사를 복귀하면서 이제 계속 다른 과, 그래서 산부인과만 했더니 여자분들이 저를 피해요. 다 보이는 줄 알고. 그래서 내과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를 다 점검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는 충북 오송에서 노인병원을 하면서 피부, 비만, 미용, 성형까지는 안 하고 성형도 했었다가 너무 수술 맛이 힘들고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이 불만족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 하면서 사실은 조치원에 더 큰 병원 180병 환자로 옮기는 중에 제안이 와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이제 모든 과를 다 해봤고 제가 또 최근에 그 한국 혈관 지질학회라고 하는 내과 중에도 여러분 성인병 있죠? 그 원인들 학회에도 가입해서 같이 활동도 하고 했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 빅보스의 연관이 된 것은 산화질소를 가지고 대표 상품으로 해보겠다 하셔서 저를 초대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경험을 하면서 그 최초로 뭐 발효해서 만들었다는 제품도 있었어요. 그거를 2015년도부터 직접 환자분들 써보면서 임상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어서 그런 의사는 한국에 또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개발자가 인정했고 지금 전라북도 그 고에서 의사들을 먼저 위주로 그 산화질소 연구 학회를 설립을 했어요. 저보고 오라고 했는데 저 여기가 더 중요해서 여기 먼저 가겠다고 안 갔어요. 진짜입니다.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거기서 의사들끼리만 먼저 논의를 해서 이걸 노벨상으로 추진하자는 지금 운동이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만금이라고 아시죠? 거기다가 대단위로 설립을 해서 산화질소 단지를 만들겠다. 원료를 제외하고 공장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기 체험할 수도 있는 공간도 만들겠다는 게 계획인데 도지사하고 여러 관계가 밀접하신 분이 직접 저를 초대를 하겠다고 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오늘 여기로 온 거예요. 자, 일단은 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니까 1시간 동안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이 산화질소는 조르시면 안 돼요. 귀중한 시간에 조르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여러분이 시작을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큰 걸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게 여러분에게 큰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졸리시면 일어서서라도 듣는 생각을 하셔야만이 이 시간이 의미가 있어요. 이 귀중한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시간을 모으면 굉장히 큰 시간이잖아요. 저 또한 1시간 여러분에게 많은 걸 알려드리려고 온 거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하던 이 강의는 의사들을 상대로 산화질소를 잘 모르는 또 인상적으로 이게 쓸만한 의미가 있느냐는 사람들 또 약사들 한의사까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전문직들이 듣던 강의가 많아요. 그래서 전문적 강의였지만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기에는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해서 많이 이게 좀 추스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이 제품이 우리 빅보스에 꼭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대표 상품을 맺겠다 하길래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없고 오로지 빅보스에서만 구할 수 있는 제품을 써야겠다는 게 대표님 생각이고 그게 여러분에게 무기가 돼서 여러분한테 또 돈으로 또 돌아와 줘야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한 30분 정도 되시는데 여러분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네. 대략 지금 연령대분이 당년층이신 것 같으니까 뭐 보나 안 보나 결과가 뻔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고 항상 직접 보지 않는 거 못 믿죠? 여러분 과학적인 마인드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한 개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하나씩 빼서 스틱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쪽은 그래서 어머님 우리 주민분들 나눠주시는 하나씩 쭉 받으세요. 일단 지금 받으신 이 스틱이라고 하죠. 예, 이 막대는 지금 여러분 몸에 산화질소에 의해서 질산염이 축적이 되어 있는 것을 테스트하는 가장 간단한 도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나씩 쭉 받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동원을 해서 우리 대표님께 추천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지목한 사람 한 분은 이 통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까? 찬성은 박수 주시고. 박수 주세요. 네. 자, 하나씩 다 받으셨나요? 못 받으신 분? 네. 그럼 저처럼 지금 안 받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남은 거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주시죠. 저도 하나 주시고. 저처럼 똑같이 마스크를 잠깐 내려서 여러분의 몸 상태를 여러 가지 검사가 있죠.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현재 이제 상당히 위험한 상태구나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저처럼 하얀 게 하나 붙어 있죠. 요거를 밑으로 해서 혀에 힘을 내서 아니요 혀 위로 요걸 밑으로 해서 자, 저 빨갛게 나오죠. 이렇게 사탕 먹듯이 그때 침을 최대한 붙이라는 얘기죠. 자, 요 딱지를 보세요. 한 조금만 보시면 됩니다. 하얘신 분, 나는 정말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언제 산화질소를 풀었나 이렇게 다들 빨가시지? 하얀 분 나오세요. 하얀 분. 하얀 분. 하얘세요? 자, 하얀 분 한 분 이쪽으로 잠깐 가지고 와보세요. 하얀 분 계세요? 우선순위니까 선착순이니까 혹시 죄송하지만 연령대가 여기 하얀 분. 자 그러면 하얗다고 생각하시는 먼저 앉으시죠. 하얗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요분이 하얀 거 저는 매일 먹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빨간 거 두 가지예요. 자 중간 분은 일단 놔두시고 하얀 분만 손 들어보세요. 하얀 분. 하얀 분. 예. 하얀 분 손만 들으시라고요. 스틱. 예. 나머지는 다 빨간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빨간 분만 손 들어보세요. 빨간 분. 핑크도 빨간이죠? 아니요, 완전 빨간 거. 네. 자, 빨간 분 손 들어보세요. 스틱 저한테 보이게. 자, 이게 뭐냐면요. 빨간 분들은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하얀신 분은 비정상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겁니다. 이게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잠깐 변하기 때문에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건 제가 좀 먹던 건데 뭐 상관없다 하시면 컵으로 좀 따라 드시죠. 자, 이게 뭐냐면 산화질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저장을 하는 게 이제 질산염이라고 해서 산소가 더 붙어가지고 두 개가 분자, 세 개가 분자라 질산염, 아질산염 이게 불러요. 요게 검출되면서 혈에 타액으로 나와서 이게 검출이 되는 겁니다. 즉 일단은 산화질소가 모자라신 분은 이게 반응이 안 돼가지고 하얗게 나오세요. 그러고 더 이상 안 나오겠다는 뜻이고, 예, 이제 심혈관 질환부터 해서 모든 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핑크색은요? 핑크색은 비정상, 예, 이상이 아니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굉장히 관리를 잘하신 분들은 빨간색이에요. 저처럼 먹지 않았다면 뭐 산화질소 계통의 식품을 드셨나요? 빨가신 분들? 좋은 것도 먹었어요. 자, 산화질소는 우리 몸에 그 효소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다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미국에 옛날에 1800년대 말에 그 에드워드 하월이라는 효소 박사가 있어요. 효소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들어보신 분 계시나? 자, 그분이 무엇을 했느냐? 인간은 효소로 시작해서 효소로 끝난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내가 직접 보여주마 이 사람들하고 효소를 아끼기 위해서 전원에서 살았어요.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활동을 해서 약 그 시절에 90년을 살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세포 하면 가장 기본 세포가 뭐냐? 정자와 난자예요.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정자와 난자가 합쳐서 수소형 라인이 되죠. 단 하나의 세포예요. 이건 단세포. 그 세포가 열심히 분열을 해서 태어날 때 사람이 되면 몇 개가 되는지 아시죠? 몇 개인지 혹시 아시는 분? 60조 개가 넘어요. 덩치가 큰 사람 100조까지 간다는. 자, 조단이 들어보셨어요? 돈 조단이 있으면 좋죠. 네. 자, 돈도 시작해서 잘 더블로만 벌기 시작하면 100조까지도 벌다. 이론이랑 똑같은 거죠. 세포가 계속 분열해서 이게 이제 60조 이상이 되는데 이 세포는 그 세포 하나하나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죠. 잘 생각해보세요. 엄마 아버지의 반절을 가지고 우리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 반절마다 그 DNA를 함유해서 그 DNA가 만나야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DNA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그 프로그램으로 일을 진행하는데 그걸 안 내는 게 있어요. 일을 진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들어내주는 게 효소예요. 그래서 작용은 주로 단백질로 합니다. 효소도 단백질이에요. 호르몬도 단백질이고 동물들은 효소와 단백질의 노예예요. 그게 없으면 당뇨도 오고 노화도 오고 많은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3D 프린터 아시죠? 우리 몸에는 3D 프린터가 있어요. 단백질을 만드는. 그래서 원료를 넣으면 여러 가지 단백질을 3D 프린터가 만드는데 그걸 리소솜이라는 세포 안에 있는 구조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잘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걸 꼭 이해하셨다가 여러분이 많은 분들에게 리크루팅을 하고 알리려면 잘 알아야 되잖아요. 지식은 머리에 있을 동안은 지식이 아닙니다. 박문호 박사가 그랬어요. 내가 뱉을 줄 알아야 돼. 설명할 줄 알아야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뭐냐? 걷지도 못하면서 뛰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걸 심어주고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다 알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루 들었다고 안 찍겠어요? 즉 기초부터 모르시면 차근차근 아이고 너무 어려워 말해야지 이럴 것 같으면 지금 안 듣고 가시는 게 나아. 시간 낭비야. 힘들어도 참고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를 해서 내가 잘 알고 상대방을 이해시킬 때 내 파트너가 되는 거고 그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세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나고 그냥 어려운 거 아니까 먹어 이렇게 해서 팔게 되면 비정상 세포가 돼서 깨지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의 세포는 60조가 되지만 평생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98%는 다 바뀌어서 죽을 때 새 걸로 바뀌게 되고 나머지 2%만 남아있어요. 그게 어디겠어요? 뇌의 기억세포겠죠. 그게 사라지면 기억력이 없어지잖아. 그게 망가지면 치매라고 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즉 매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세포가. 그 세포가 바뀌면서 효소를 만들어내는데 효소도 부모로부터 DNA 코드를 가지고 3D 프린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복사를 하다 보면 노화가 돼요. 또 그만 만들어지는 단계가 35부터 많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화가 오게 돼요. 여성 호르몬도 35되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효소들이 중년 되면 감소해요. 그래서 병들이 생기게 돼요. 즉 산화질소가 만들어내는 효소가 이제 고갈이 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화질소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나 다 빨겠습니다. 그러면 빨간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관리를 잘하셨든지 아니면 먹어서 보충을 해주셨든지. 즉 대부분 많은 건강식품들이 산화질소를 포함하거나 식산염이라는 게 들어가면 만들어내기도 하니까. 그러나 오늘 말하려는 제품은 산화질소 그 자체만 넣어주는 겁니다. 다른 제품들은 전부 다 뭐 효소 과정을 거치거나 중간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기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냥 깔끔하게 원하는 것만 들어가야 되는데 해로울 수도 있는 부산물까지 들어가게 해서 그게 몸에 쌓이면 해가 돼요. 자, 당은 뭐가 쌓여서 문제가 되죠? 당뇨는 당이죠. 당은 죄가 없어요.
당뇨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당뇨를 소화 못해서 그런 거죠, 당은. 응? 즉 에너지 원인데 그거를 소화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쌓여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이 모든 그 생리 활성은 효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타고난 각자의 그 기본적인 효소의 그 수명을 단축시키는 행동들을 많이 했을 때 하지 말라는 거 있죠. 술, 담배하고 밤새고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효소들을 많이 쓰게 돼요. 나를 보호하려고. 이게 고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그 저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상품 소개를 하면서 산화질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세요. 잠깐만요. 자, 제품은 저희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어요. 에노 Q288. 이 에노라는 게 영어로 노 그러죠. 질소의 내나고 산소 O하고 Q는 뭐 그냥 붙인 거고 20대처럼 팔팔하게 살자는 뜻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기억해 두세요. 뭐예요? 영어로 기본적인 건 아시죠? 네. 이게 어디예요? 미국의 식품안전청. 네. 그리고 이게 다 인증받았다는 걸 쭉 넣어놓은 겁니다. 요거만 기억해도 돼요. 네. FDA가 왜 나왔는지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빈포인트 쓰시면 되세요. 아, 그거 싫은데? 제가 가까우니까 손으로 할게요 그냥. 위에 거. 제가 안 써볼까 이거? 이거 누르시면 돼요. 아, 넘길 때? 저기는 이걸로 하면 돼요. 자, 보면 FDA가 안전성을 승인했고 이게 바로 세계 최초예요. 많은 산화질소 제품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여기에 들어있다 산화질소가라고 인정을 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YTN에 이렇게 발표를 한번 냈던 기사가 있어요. 그럼 산화질소라는 게 무엇이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을 판가름할 수 있으니까. 산화질소라는 거는 산소가 들어있는 질소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공기는 무엇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100 중에 거의 70은 질소예요. 산소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많았을까를 잘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산소가 약 29%, 나머지는 알곤부터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즉, 그 얘기는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으려면 질소가 첫 번째예요. 단백질을 만드는 원료이기 때문에. 아까 내가 뭐가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 단백질이 중요하고 그게 효소의 원료이기 때문에. 아셨죠? DNA가 아무리 좋아도 단백질을 못 만들면 꽝이에요. 즉 3D 프린터가 작동을 못하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프린터가 작동을 못해서 그 결과물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질소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산소는 그냥 순간을 유지하게 연료일 뿐이지 결과물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발견한 게 1988년도에요. 우리 올림픽 있죠, 한국에서 서울 올림픽.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인데 이런 게 안 나왔어요. 그리고 90년에 제가 의대를 졸업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딱 10년 뒤에 98년에 노벨상 이 사람들이 탑니다. 왜 그러느냐? 처음 나왔다고 다 상 주지 않아요.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동의를 하고 이 논문들을 다시 또 연구해봐서 또 더 많은 논문들이 나왔을 때 인정을 받는데 지금 한 35만 편의 산화질에 관한 논문이 나와 있고 그리고 교과서에 실린 데도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세 사람이 요거를 발견을 해서 우리 몸에 있다는 걸 루이스 이그나루라고 하는 사람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화질을 쓸 수 있는. 이 사람 위주로 세 분이 노벨 생리학상을 타죠. 자, 그럼 산화질소라는 게 딱 질소와 그 많은 질소와 산소 두 개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짝을 이어서 붙어 있어요. 요거는 우리 몸에서 어디서 나오느냐? 혈관이 없는 곳은 없죠, 우리 몸에. 네. 혈관이 없으면 썩지요, 첫째. 혈관이 있는 곳에서 나와요. 또 다른 곳에서 나오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발견한 데는 신경계쪽에 뇌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면역계에서 나와요. 세 가지가 역할이 달라요. 왼쪽은 그리고 이제 산화질소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호 전달 체계다 그래요. 이 에너라고 붙어있는 단순한 분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죠. 그걸 알려고 인간이 노력을 했고 제가 가장 그 중에 접근한 사람이 요 기능에 대해서. 자, 근데
신기하게 하느님이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다 있으라고. 그래야 살아가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심혈관만 오늘 위주로 하자면 심혈관에 혈관 있죠? 네. 이렇게 혈관 있으면 우리가 그냥 그 공호수로 보시면 돼. 안에 이렇게 코팅되는 막이 있어요. 이게 내막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막 눌러보면 탄력이 있죠? 네. 탄력층을 자주하는 그 플라스틱 이게 네. 중간막인데 근육막이에요. 네, 그래서 늘어났다. 요거는 이제 외피. 말하자면 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혈관에는 이제 방수막 같이 외피 이렇게 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내막에 세포에서 그 산화질소 효소가 생성 효소가 존재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왜 마늘이 좋은지 아세요? 마늘 많이 좋다고 들으셨죠? 그리고 아까 제가 바이오 벤처 설립할 때 마늘을 했다 그랬죠? 마늘을 많이 먹으면 좋은 이유가 산화질소를 만들어요. 아가 나오죠? 그래서 마늘을 많이들 먹으라고 하는 건데 세계 건강 10대 식품 중에 제일 1등이고 걔가 알기닌이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알기닌이 이 안에 효소가 있는데 효소에 양팔이 있어요. 이쪽 팔에 붙으면 시탑이라 그러는데 잘못된 작용으로 안 나오게 되고 여기에 붙어야 돼요. 효소 팔에 붙으면서 효소 과정에서 산화질을 내요. 근데 얘가 반감기가 굉장히 짧아요. 10초 이내 어떤 4초도 안 간다 그래요. 근데 기체잖아요, 기체. 산화질소 기체. 자연계에 존재하는 산화질소가 있어요. 그건 다 독성 있는 거라 그러죠. 고온고압의 자동차 내연기관 엔진에서 만들어내는 산화질소, 그게 공해등이고 번개에 갇혀서 질소하고 둘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시작해서 사실은 지구상에 생명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나 너무 짧아서 이것을 잡아서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엔진에서 나온 건 독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반감기라고 하죠. 사라지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거를 예전에는 왜 못 발견했느냐. 지금도 어려운 게 있어요. 산화질소를 분석을 해서 있다 없다를 체크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미국은 몇 군데하고 우리나라는 없다고 보시면 돼. 카이스트도 뭐 했다 그러는데 방식이 직접 체크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산염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다른 형태, 안정된 형태로 변한 거. 산소가 더 붙은 거. 산소가 2개 붙으면 NO2라고 그래서 아질산염, 3개 붙으면 질산염 들거든요. 요거는 산화질소가 아닙니다. 그냥 대사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산화질소지 산화질소 대사체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산화질소로만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요 내피에서 만들어서 나와요. 얘가 확산이 돼, 기체니까. 확산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총알이 1초에 몇 미터 날아가는지 아세요? 한 400~500m 날아가요. 소리는 340, 소리보다 빠르죠? 얘도 기체라 1초당 450m를 날아가요. 그래서 여기서만 나와도 우리 여기 2m 넘는 사람 없죠? 대부분 평균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퍼지는데 얼마나 걸리죠? 순식간이에요. 그 시간만이나 충분하다. 그래서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산화질소가 이쪽으로 해서 사이클릭 GMP라고 하는 뭐 사실 복잡한 이 분자식 구조에 의해서 칼슘 작용을 통해서 얘를 늘려줘요. 확장시켜서 혈관이 잘 통하도록 열어줘요. 근데 이게 나오다 말아. 한 번만 나오고 말아.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수축하죠. 그래서 고혈압이 돼요. 즉 고혈압은 산화질소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부터 생기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 아시죠? 네. 고혈압 있으신 분, 약 드시는 분, 아유 우리 부모님 덕, 예 부모님 덕이에요. 이런 효소들이 안 나오면 때가 돼서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하잖아요. 젊었을 때 안 생기죠. 효소가 안 만들어지니까 서서히 이제 팽창력이 확장이 되는 게 줄어서 그러는 거죠. 물론 다른 원인도 많이 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그때 이해하시면 돼요. 한 시간이 짧네. 요게 이제 제품 모양이고요. 호랑이는 왜 집어넣는 거야? 나도 잘 모르겠네요. 자, 이걸 혈관 옆으로 이제 잘라서 보시면 약 40대에서 50%로 준다 나오죠? 이렇게 막혀간다 이게 점점 줄어든다. 예. 그러니까 40대부터 반절.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산소 공급이 세포에 잘 안 되면 안 좋아지기 시작하겠죠. 자, 그리고 심혈관 질환은 한국인 사망 원인의 2위입니다. 1위는 암이고요. 뇌경색, 심근경색 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자, 다시 한번 나이에 따라 산화질소 양의 변화다 이러는데 35부터 이렇게 막 들기 시작해. 들지 마시고. 네. 자, 40대 되면
거의 50% 가까이 준다. 여기서 졸리시는 분은 이걸 놓치고 더 심한 노화와 함께 빨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무서워. 자, 비타민보다 강력한 산화지수라고 써 있죠. 예, 비타민은 또 5대 유형사에 들어가요. 3대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되죠. 그다음에 비타민과 무기염제로 돼 있죠. 얘네들이 효소 작용할 때 비타민은 옆에서 꼽사리로 끼어가지고 역할을 도와줘요. 그래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체온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 우리 겨울에 전체온증 걸리면 사망하죠. 네. 효소가 제일 작동하는 좋은 온도가 아. 36.5. 예,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면 효소들이 작용을 안 하면서 아. 안 좋아지는 거 소호흡 효소가 망가지니까 죽는 거예요. 세포 호흡이. 자, 근데 여러분도 매일 효소를 어디서부터 접한다? 제일 흔한 효소가 어디예요? 소화경 효소죠. 침. 네. 침에서부터 소화 효소가 가장 많은 것 중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제일 많이 쓰느냐? 적혈구예요. 적혈구. 여러분의 고형 세포 중에 가장 많은 두 번째로 많은 세포에 해당되는 적혈구가 이걸 다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적혈구가 사실 산화지수를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비타민에서 필수로 다들 비타민에서 먹죠. 비타민 먹으시는 분. 네, 당연히 손 안 드시는 분도 먹을 거예요. 근데 이 비타민이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석유 베이스예요. 화학과 의학은 뭐냐? 화학 분자로 만들어내는 산업이에요. 가장 유기물이 많은 게 석유입니다. 석유. 석유에서 뽑아서 분자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그를 천연 비타민이 아니고 인공 비타민이죠. 걔네들은 내 거울로 거울 보는 모습이 똑같지 않잖아요. 실제 모습은 반대잖아요. 그럼 내 모습이 아니죠. 근데 난 내 모습을 착각하죠. 몸은 알아요. 그래서 야 이거 비타민 아닌데라고 봐요. 천연 비타민은 흡수하기가 10배 이상이 되는 천연 비타민인데 그걸 먹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병도 생기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중요하다 비타민만 주구장창 먹어. 산화지수가 안 나오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 뜻으로 써놓은 거예요. 오히려 더 강력하다 산화지수가. 여러분들 자세한 분들은 뭐 여러분에게 자 아르기닌 나오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아르기닌이 원료인데 산화지수에 우리 몸에서 합성도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효소 과정을 거쳐서 나와야 되는데 산화지수가 부족하면 아르기닌도 잘 안 만들고 요거를 아까 말했죠. 그 다른 산화지수 합성 효소에 다른 판에 붙게 만들어 버려요. 아르기닌.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산화지수가 부족해진다. 자, 당신은 얼마나 젊은가 뭐 이런 건 다 산화지수 근간으로 두는 거예요. 자, 먼저 산화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내용 중에 심장 발작 뇌졸중 유발할 수 있다. 왜? 혈관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게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내피가 망가지면요. 처음에 산화지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압력 때문에도 나옵니다. 늘어나거나 압력이 높아지면 저절로 나와요. 근데 이제 노폐물이 쌓이고 세포가 망가지게 되면 얘가 못 만들 거 아니에요. 뭐 더 딱딱해 굳죠. 세포가 죽으면서 또 안 나오기 시작하고. 또한 면역작용을 한다 돼 있는데요. 아까 세 군데서 나온다 그랬죠? 뇌, 신경계에서 나오고 혈관계, 내피에서 나오는 거 하나는 면역세포에서 나와요. 근데 얘는 좀 특이해. 세 가지 중에 얘는 나쁜 거로 인식돼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일부 학교에서도 그렇게 인정하는데 아니에요. 나쁜 산화지수는 없다니까 환경에 따라 나빠지는 거. 어떻게 나빠지느냐? 염증 때 증가를 해서 그래요. 반대로 생각하면 염증 때 증가를 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세균, 바이러스, 기타 나쁜 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살균 작용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몸에서 원래 잘 만들어서 산화지수가 풍부하면 얘가 할 일을 안 하는 거고 염증이 안 생기는데 발견해보니까 염증이 있을 때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이거죠. 근데 이쪽의 산화지수는 INO라고 이뮤니티의 산화지수에서 INO로 표현을 해요. 얘네들은 독성은 있어. 그래서 DNA를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정상세포까지 망가뜨리는데 요새 그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비유의 달인이 나거든요.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포탄을 쏘다 보니까 아군까지 죽어. 근데 미사일을 정확하게 쏘면 안 죽지만 막 쏴대면 아군도 죽으시잖아요. 전장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 뿐이죠. 그러나 주는 우리 몸에 들어있는 나쁜 세균, 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죽이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바이러스 해결이 안 돼요. 바로 해결책이 된다는 사례를 마지막으로 보여줄게요. 코로나를 먹고 나으신 분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후유증이 왔는데 요걸 놓고 되살아나신 분이 계십니다. 자, 일단은 면역장벽에도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제가 말씀드리려니까 제가 좀 급하게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그 핏떡이라고 아시죠? 우리가 그 차가 길을 가는데 장애물이 넘어져 있으면 문제가 생기죠. 유통이 안 되잖아. 그게 핏떡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잘 엉키지 않게 해주는 게 또 사라지죠. 아까 학생만 거랑 비슷한 거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맥 있고 환자들에 따라 다르는데 혈관이 모세혈관까지 포함하면 약 8만 킬로, 지구에 2바퀴만. 그거를 단 5분 만에 전체가 다 돌아요, 피가. 근데 사실은 그 피부가 사라지는 더 빨리 돈다고 그랬죠. 직선으로 그냥 확산되니까. 그게 이걸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아까 그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이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생기게 되는 병을 간략하게 먼저 올려쳤어요. 모든 병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인을 아직도 모르는 질병 많죠. 그 중에서 루게릭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근육축 축삭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점점점 마비되는 거. 그것도 산화질소 부족 때문이라고 지금은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면역계 이상 질환들 있죠. 류마티스부터 시작해서 자그것도 산화질소 때문이다. 왜? 우리 몸에 노화는 첫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산소를 써서 호흡을 하죠. 네. 그러고 나면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는 기본이고 산소조차도 활성산소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질소가 대사가 되면 반응성 질소 종이라고 해서 그것도 유해물질이고요. 그런 모든 거 포함한 유해성 스트레스 물질들이 우리 몸을 노화시키기 시작하고 아까 말했던 이 효소들을 전부 다 망가뜨려요. 그게 사람마다 만들어진 양이 다르고 산화질소가 그거를 막아내는데 쉽게 말하면 수비가 망가지면 그 활성산소들이나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내는 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세포가 망가져서 병들이 생긴다 보는 거죠. 당뇨도 그 일종의 일환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이 동맥에서 정맥으로 흘러가서 우리 몸을 한 바퀴 돌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모세혈관이 있는 거고 이게 건물로 치면 큰 건물에 63빌딩에 각각의 방에 큰 수도관이 지나가고 각 목욕탕, 싱크대, 뭐 화장실 이런 쪽으로 다 가고 가서 다시 하수구를 통해서 하수 집화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 바퀴 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 산화질소는 동맥에 모세혈관을 작동 안 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 확산돼서 영향을 주는 것 뿐이지만 모세혈관은 아까 말한 근육이 없어요. 다른 역할을 주는 건데 요게 이제 큰 동맥이고 이거는 모세혈관이에요. 자, 근데 얘를 넓혀서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막히면 압력을 해서 뚫죠. 혈류량을 증가시키면 얘가 넓어지면서 뚫어져요. 그런 원리로 병들은 되게 모세혈관부터 시작합니다. 가까운 데서도 막히고 그다음에 큰 관이 막히잖아요. 잘 막히기 때문에 이걸 뚫어주는 방법은 압력을 높여서 혈류 증가시켜서 뚫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모세혈관이 순환장애가 오고 물질교환이 안 되겠죠. 조직과 조직 간에. 그리고 조직 그다음에 세포가 괴사가 되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당연히 혈압을 조절하는 게 금방 혈관의 근육이라고 그랬죠. 그거에 영향을 줘서 혈관 확장시키니까 고혈압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 이분 드셨나요? 네, 마저 드시죠. 요 역할이 아쉬운 거는 산화질소는 기간이 짧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먹으면 좀 한 30분 이상 가는데 계속 보충해주지 않으면 내 몸에서 안 나오면 다시 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 혈압약을 먹죠. 혈압약은 그것도 또한 석유 베이스로 만들어내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고혈압을 겪으신 분들도 또 당뇨를 겪으신 분들도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면 나중에 나이를 드시면 후유증 합병증이 오죠. 턱받이 망가져서 투석을 한다거나
근데 약을 먹지 마라 그러면 이 건강식 보는 사람도 약 먹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처음에 같이 드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고혈압 이걸로 치료할 수 있다. 속을 올 거예요. 싼 의료보험 되는 약이는데 뭐 비싼 걸 먹으라 그래. 그것만 말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고혈압 때 약 먹고 당뇨 때 약 먹고 뭐 치매 때 약 먹고 그러면 여러분 약 받을 때 나이 지면 어떻게 돼요? 한 주먹으로 모자라서 두 손으로 받아 먹어야죠. 그런 거 필요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산화질소다. 산화질소가 해결되면 대부분 모든 약들을 줄일 수 있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입에 거품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가장 기본이 혈압입니다. 네. 여러분 저혈압은 어떻게 되느냐? 희한한 일이 생겨요. 산화질소는 많으면 제가 저장을 해요. 질산염 안정 형태로. 그러다가 다시 필요하면 또 분해해서 넣어준다. 그때 분해할 때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기체를 쪼개는 데는 굉장히 많은 힘이 에너지가 필요해요. 효소가 해. 효소가 할 때만 효율적으로 쪼개져. 그러니까 다시 저장했다 꺼내 쓰는 것도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다 망가진다 그랬죠. 네. 그 역할도 못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저혈압은 또 이게 혈관이 너무 팽창이 되고 또 수축이 안 돼서 생긴다 생각하시잖아요. 그것도 아까 말한 혈관의 근육 그게 망가져서 그래요. 근육은 운동을 하면 강화가 되죠. 수축을 시킨다 그랬죠 이게. 얘를 계속 수축하게 되면 혈압도 돌아와요. 근데 질산염계통이라는 약들도 있어요. 식품도. 그거는 강력하게 먼저 산화질소를 그냥 분비를 써먹기 때문에 혈압이 너무 심해서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제품들하고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항상 하나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흔히 한방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기가 약하다. 또는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양방에서는 설명할 게 있으면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산화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다. 그것을 표현한다면. 그래서 한방에서는 주로 혈액순환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혈액순환에 관련된 모든 증상들, 사기저림, 통증, 머리가 멍하고 두통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쓰고 한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심장은 엔진에 차렸으면 그 다음에 뇌는 요새는 전자로 다 컨트롤 하잖아요. 그런 관계로 보면 되는데 엔진이 멈추면 차는 끝나버리죠. 예? 심장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심장에 똑같이 심장도 뭐라고 해야 되냐면 혈관의 연장선입니다. 원래 처음에 정자가 난자가 만들어지면 심장부터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올 때 심장을 찾아서 잘 뛰면 임신이 잘 됐습니다 하잖아요. 심장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죠. 그만큼 심장이 중요해요. 자, 돌아가시는 것도 의사가 친다는데 뭘로 봐요? 네? 심전도에서 심장이 멈추면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게 심장이 처음과 끝이라 이거죠. 또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아까 뭐라 했어요? 혈관의 연장이라 했잖아요. 뭐 방도 있고 실도 있고 막 나누지만 내막의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돼 있다. 가장 만드는 것 중에 하나다. 그 심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겠죠.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는 그런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평화를 유발시킨다. 아까 바로 혈관의 근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혈관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뇌잖아요. 그게 망가지면 그때부터 뇌는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 당뇨. 사실은 이 부분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도 한 달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모자란다고 봐야 돼요. 의사들한테 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가족이라 보시고 다 오픈하고 얘기를 하시죠. 당뇨 있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어르신 몇 년 되셨어요, 당뇨? 40살. 잘 조절되십니까? 네. 뭐 인슐린 안 쓰시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약, 혈압약, 당뇨약. 이게 당뇨 알약은 드시고. 네. 몇 개나 드세요, 당뇨약은? 아시나? 하나. 그래도 그러면 수치는 알고 계세요? 마지막 재수 때보다 지금 얼마나 되는지. 수치는 잘 조절돼요? 재니까는 네. 집에서 세시죠? 네, 95. 병원에서 재니까 95. 네, 당 없으시네. 120 고정. 자, 하나 먹고 당이 120 이하로 유지가 되시면 당 없는 거예요. 어머니 아까 빨겠죠? 네. 그러니까 빨가니까 안 먹어도 됩니다. 그때는 140이 아직 그 정도? 약 먹기 시작할 때 140. 네, 약 먹고 나서 지금 그 논란이 있는데 140은 산화질소라도 충분히 커버가 되죠. 운동만 해도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어르신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사실은 계속 140, 130. 그건 뭐 이보다 더 심하다는 분 요새는 꼭 우리 그분은 수치
수치가 얼마까지? 좀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까먹었어. 벌써 한 300까지? 많이 올라갔더니 좀 많이? 80까지. 얼마까지? 이게 280. 당화 혈색소 아시죠? 예. 예, 3개월마다 한 번씩 체크하는 거 피 뽑아서. 그 수치는 혹시 모르시고? 자, 즉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여러분 당뇨 해보면 기본적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당뇨는 굉장히 많은 과정과 또 논리가 있고 약도 있고 치료법도 여러 가지 많이 보는데 시작은 산화질소예요. 산화질소가 모자란 소리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간략하게 소개만 하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인슐린이 있어야 당이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비교를 해서 치자면 우리 세포를 성이라고 치자고 성. 예. 가장 성이 움직이려면 곡식이 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당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그 당을 분말을 하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세포는 막 아무나 못 들게 막혀 있어요. 왜냐면 열을 있으면 무조건 막 빠져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자, 이제 곡식이 들어오려면 인슐린이라는 전력이 있어요. 전력. 막 말을 타고 가가지고 성지기한테 물을 내시오. 뭐 쌀이 들어왔어. 그래요. 뭐 이게 막 이렇게 쌀이 있으면 얘가 딱 보고 확인해서 넣어줘. 그런 게 이제 수분장들한테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이 사라졌어요. 이게 없어지면 인슐린 내성이라고 하죠. 아, 너 전력이 아니야. 나 너 처음 보는데 여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해. 그 성지기는 글루티포라고 하는 문이에요. 문. 닫혀 있다가 저희가 인슐린 이런 걸 주고 산에서 명령을 내리면 올라가서 문을 열어서 당이 들어오는데 이게 굉장히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면 어떻게 돼? 배고픈 사람이 쌀이 앉아서 굶어 죽죠. 기본 에너지잖아. 당은 받아들여줘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산화질소예요. 근데 만약에 산화질소가 없으면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자, 그럼 인슐린이 없어. 전력이 없이 그냥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못 들어오잖아. 아니에요. 산화질소만 있으면 그냥 순식간에 들어와. 즉 산화질소의 최종 역할이 대장 역할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화질소를 만약에 기체로 우리가 실험관에서 할 수 있거든요. 투여를 하면 순식간에 당이 50%확 스며들어요. 당이 없어진다는 게 화학자들하고 의사들의 기본 연구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산화질소를 먹게 만들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회의가스 대고 호흡을 하라고 그랬어요? 공기 중에 번개치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산화질소를 잡아서 여러분들 주겠어요? 또 기체잖아. 네. 이 기체를 어떻게 여러분에게 드시게 하냐면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약으로 나오기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이그나로 박사가 이걸 만들었었어요. H-나이프라고 하는 회사라고 들어보셨죠? L-알기닌을 몽땅 만들어가지고 먹이면 되잖아. 원료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특징 좋아하잖아. 뭐 가면 뭐 한번 가봐 그러고 몽땅 먹은 거예요. 이게 분해가 안 되면 찌꺼기로 쌓입니다. 혈관에. 오히려 혈관을 막 가버렸어요. 또 사망자가 2-3명이 나왔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그로 인해서 사망이 늘었다는 결과가 나온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돼서 앞으로 많이 먹지 말아라. 이거는 막 이근달 박사 깜짝 놀란 거야. 아무리 그랬다고 그걸 효소가 분해를 해야 되는데 효소가 없는데 넣어주면 어느냐 독이 돼요. 그래서 최초 제품이 그런 제품을 나왔다가 물러나게 되죠. 위험하니까. 그리고 지금도 팔고는 있을 거예요. 그런 제품도 아직도 많이 나와요. 원료만 넣어주면 된다는 1차적인 생각. 근데 이제 아무튼 당뇨와 산화질소는 가장 여러분한테 밀접한 관계다. 예전에는 소화도 잘 시키고 당도 잘 들어갔다가 35세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점점점 줄어서 누구나 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운도 자꾸 빠지게 되고 여러분의 에너지가 줄기 때문에 생리 활성이 줄고 그래서 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당뇨와 산화질소의 관계라고 일단 이해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치매에도 나오는데 치매에도 많이 써봤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호 전달 체계라고 그랬죠. 산화질소가 얘가 또 신호를 줘요. 즉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그 생화학 물질들은 이온화되고 해서 이렇게 전기 신호를 주고받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전화기 쓸 때 신호가 와서 받잖아요. 그런 형태로 뇌를 관리를 하는데 이게 부족해지면 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게 물질이 쌓여서 뇌에 쌓이기 때문에 그게 치매가 된다고 알려졌는데 알츠하이머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아내 주는 게 산화질소라 그래요. 그 물질이 안 생기도록. 그래서 치매에 있는 분들이 먹어보면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인식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판단력도 좋아지고 그래요. 이런 케이스 많이 봤습니다. 그다음에 요실과 산화질소는 큰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암 얘기를 하는데 암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예, 염증은 왜 생긴다 생각하세요? 음식. 네? 아까 말씀드렸죠. 산화 스트레스가 되면 DNA가 망가져요. 제대로 된 세포를 다시 복사를 못 해내. 계속 만들어낸다고 했죠. 부실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망가져요. 이게 염증으로 그러면 다시 또 색이 들어오면 더 약해지겠죠. 가장 약한 저희들이 전쟁 나면 강하잖아요. 노약자들이.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염증이 발생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산화질소가 그걸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없으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DNA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얘가 변이를 일으켜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보면 매일 수십만 개의 암세포가 발생합니다. 그럼 얘가 누가 없애냐? 아까 면역세포라고 있었죠? 네. 대시세포 얘네들이 잘못된 애들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재활용을 합니다. 그 DNA를 다시 원료를 다시 써먹고 그래요. 그때 면역세포에 관련된 아이로스라고 하는 애가 또 반응을 해줘야 먹어치워요. 근데 걔가 살아날 수가 없으면 이 대신해서 많이 만들면서 염증을 일으킨다고 했죠. 네. 해로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가 벌어지니까 폭탄폭탄을 안 가는 거, 아군 누구를 안 가는 거 막 쏘아버리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염증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산화질소가 충분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산화질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아군을 보호하고 적인들을 침입자들을 막아내는데 그 과정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제 아군과 우군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에 의해서 망가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암은 산화질소가 제일 선봉장이에요. 얘가 없으면 생기기 시작한다.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발기부전 얘기가 나왔는데 여자분들이 더 관심이 많으시죠? 남자분들이 네. 잘 살아야 되니까. 이그나르 박사가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은 바로 멋먹으라 땡땡가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혈관이 팽창을 해야 이렇습니다. 아시죠? 뭐 때문에 혈관이 팽창된다고 그랬지 아까? 산화질소예요. 그죠? 산화질소가 안 나와서 자꾸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좀 돌려서 숙이는 분도 있지만 그거를 비아그라라고 만들어서 혈압을 낮추겠다 만들었는데 얘는 PGE5라고 하는 이 5번째라는 효소를 차단을 해요. 이 PGE5라는 효소는 혈관에 주로 있는 효소예요. 얘를 차단한다고 비아그라가. 그러면 얘는 뭔 역할을 하느냐? 산화질소를 제거하는 효소예요. 때가 되면 이게 수그려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또그라들어야 할 거 아니야. 이 과정 역할을 하는데 얘를 방해를 하는 게 비아그라라고. 산화질소 오래 머물게 해. 그래서 발기를 유지했는데 이걸 산화질소 안 나는 분이 먹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산화질소가 팽창을 시켜줘요. 그래서 나이를 먹고는 비아그라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 반대로 이걸 먹고 그걸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요. 너무 아파서. 즉 산화질소까지 먹고 비아그라 먹어야 효과가 제대로 난다. 산화질소라는 게 이 비아그라가 그래서 사간에서 혈압약으로 만들었는데 반대로 혈압은 둘째지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효소만 얘가 작동을 하니까 발기가 자꾸 되니까 회사가 파이자가 바꿔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즉 산화질소 가장 관련있는 게 비아그라가 실현화되면서 산화질소는 아니에요. 비아그라는 그죠? 인기를 얻어서 지금도 아주 많이 쓰거든요. 이게 산화질소를 증명하게 된 최초의 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산화질소는 아니에요. 자, 리바치스 관절염. 자, 이게 이제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해요. 자가면역질환은 뭐냐? 아까 말한 면역세포가 청소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내 정상세포를 이건 비정상으로 착각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 아군이 아군을 공격하는 거. 이것도 신호 전달체계가 잘못돼서 그런 거고 DNA가 자꾸 망가지니까 산화질소 없어서 DNA가 망가지니까 청소부가 내 건데도 착각하고 치워버리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흔한 게 류마티스죠. 그로 인한 류마티스 질병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이 뭐 알지도 듣지도 못한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희귀병이라고 해서 희귀병. 희귀병 치료 방법은 되게 많은 걸 써요. 뭘 쓰냐? 스테로이드. 들어보셨죠? 네. 스테로이드가 염증을 가라앉혀 주라고 하지만 그 사실은 면역세포를 억제시켜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고. 그러면 이것만큼 정해지지만 부작용이 엄청나서 많이 쓰지 말라는 거죠. 왜? 해결책이 없으니까. 산화질소가 부족해서 생긴 거는 산화질소를 넣어주면 되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을 넣어주면 되잖아. 아니면 돈을 벌든지. 그게 안 되는데 그 스테로이드만 잔뜩 쓴다고 그래서 몸이 나아지겠냐고.
안구 쪽은 뭐 아무튼 안구 건조증부터 해서 많은 눈의 염증들도 이걸 쓰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네가 말하는 제품은 이게 이제 그 박스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아까 제가 병으로 이거 드린 거는 원액을 시작한 제가 초창기 때 먹던 물로 돼 있는 형태예요. 근데 저게 단점이 뭐겠어요? 들고 다니려면 귀찮고 저것만 먹어서 안 되는데 한 5병 들고 다니면 막 차고 수동처럼 차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네, 휴대가 한편에서 농축을 해서 이렇게 노랗게 만들었어요. 보이시죠? 네. 이거는 요 하나에 2리터 정도 희석해서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물 보통 2리터는 드셔야 된다고 그러죠?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 정도 먹을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건 사람에 따라 요 양 농도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는 제가 많은 임상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달라요. 사람마다. 네. 여러분은 돈이 얼마나 있으면 좋겠어요? 많이죠. 돈하고 다른데 적당하게 써야 돼. 뭐든지 넘치면 안 돼요. 네. 만석지기는 만 가지 걱정. 돈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후에는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라가 책임 못 집니다. 근데 돈도 벌어야 되는데 돈 버는 게 쉬운 일이면 다 벌게. 네. 그럼 누군가 넣어줬으면 좋겠죠?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 돼요. 좋은 사업으로. 자, 요거를 요렇게 만들어내서 농축을 해서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서 보여주고 테스팅도 해주고 여러분이 산화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스틱으로 테스트 해주고 그래서 시작과 테스트까지 다 준비를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파동수를 하는데 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물에다가 기체를 넣어놓은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물에 기체가 들어가겠어요? 날아가지요. 근데 이거는 400년 동안 날아가잖아요. 끓여도. 그게 이 기술이에요. 다른 게 안 들었어요. 물하고 그냥 이것만 들었다 이해하시면 돼. 물을 끓여서 줄이면 산화질소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부피만 줄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 몸에 좋다는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커큐민 아시죠? 강황. 그래서 노래요. 여기에 다음 계획은 비타민을 넣을 거예요. 천연 비타민. 비타민 나무 아시죠? 이건 기업 비밀이라 자세한 얘기는 않겠는데 천연 비타민을 넣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굳이 막 발효를 해서 뭘 집어넣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 첨가하면 돼요. 네. 여러 가지 막 하는 것들이야 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담았다는 뜻이고요. 요걸 FDA에 세계 최초로 여태까지 산화질소만 들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품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제품들은 뭐냐? 아까 말했죠. L-알기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거였다고. 요걸 쓰다 보니까 문제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그럼 뭐 질산염을 많이 넣어주면 되지. 그래서 질산염 제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논이 아시죠? 논이. 네. 논이가 질산염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왜 안 써요 지금은? 가격도 터무니없이 비싸지만 문제가 없어요. 조금씩 먹어야 되고 효과도 미미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크게 접할 수 있는 질산염이 있어요. 그럼 질산염 먹으면 되잖아.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싼 거? 비료. 비료 먹으면 되겠네. 질산염 많이 먹으면 청색증이 생겨요. 너무 강력하게 달라붙어서 결국가 산소 배환을 못해요. 그건 어린애들이 주로 하는 데지만 어쨌든 그거부터 시작해서 질산염은 소금하고 붙으면 니트로스 아민이라고 해서 발암물질이 오는 거예요. 질산염을 많이 먹으면 대장염을 증가시킨다는 리포트가 많아요. 탄고기 먹지 말라 그러죠. 그때도 니트로스 아민이 생기고 우리나라 고기 먹을 때 싸먹고 찍어 장 찍어 먹고 소금 찍어 먹죠. 소금하고 결합하면 탄고기가 니트로스 아민을 만들어요. 왜? 단백질은 고기에 다 들어있고 거기에 나이트로겐이 들어있거든요. 질소가. 요게 그거 만드는 거. 또 가장 많은 게 햄, 소세지, 빨갛게 만드는 거 있죠. 그거 유지에 보관하는 이 재료거든요. 그거를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질산입니다. 그거를 약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문제가 많다 보니까 말았어. 그러니까 어느 모 회사가 그런 생각을 해봐서 발효를 해서 세갑성을 하면 질소가 만들어지지 않겠냐 했어요. 일부는 있고
일부는 질산염으로 남아서 붙어 있다가 비타민 C를 즉 위산에 들어가면 C를 만나면 산성을 만나면 분해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또 질산염이 그것도. 즉 아직까지는 순수한 우리가 원하는 거 질소인데 아니 돈도 그냥 좀 좋은데 조건이 많아. 대출이다. 응? 거기에 세금 빼야 된다. 이자 빼야 된다. 안 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냥 깔끔하게 돈만 주라니까. 즉 사업을 하는데 조건 필요 없이 바로 이제 돈만 벌게 해주면 좋은데 조건이 많으면 싫잖아. 이런 식으로 제품 만드는 것이 기존의 행태라는 거야. 근데 깔끔하게 얘는 산화질소만 낫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원하는 것만. 아, 나는 돈도 있고 또 차도 원해요. 뭐 차까지 다 붙여주고. 아, 돈하고 집도 해줘. 그럼 집까지 딱 붙여주면 좋잖아. 그죠?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 제품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걸 설명해 놓은 거다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연구 흐름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발효물에다가 만들었다는 게 최근에 인기가 있었던 건데 이걸 사실은 제가 많이 썼었어요. 예, 병에다가 특히 당뇨, 고혈압은 뭐 기본이고 고지혈증, 암 환자는 한번 써봤는데 암은 어려운 얘기고 사실 아직까지. 그다음에 당뇨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췌장. 아니 당뇨가 생겨서 생긴 후유증, 합병증이에요. 당뇨 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발이 썩는 거. 예, 당뇨 환자들은 화상 입지 말라고 그러죠. 세균을 못 이겨내서 계속해서 썩어서 손대는 데부터 더 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의사들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고대의 성형외과에서 이것만 전담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발가락부터 자르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자르다가 때가 되면 더 이상 그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면 사망하는데 대부분 당뇨 합병증으로 그걸로 돌아가죠. 근데 그 환자를 제가 치료한 경험이 있어요. 산화질소 저거 기본 당뇨약은 어차피 먹는 거니까 써서 즉 그걸로 징비원하는 것도 제가 유명해졌어요. 예, 그리고 당화혈색소라는 게 아까 들으셨죠? 당화혈색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당의 수치는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먹는 거,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활동을 했다. 그죠? 그걸 평균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 수치를 3개월 동안 평균내서 적혈구에 딱 붙어가지고 당화된 혈색소라고 그러죠. 거기에 붙어서 타코메타처럼 평균을 가지고 기록해놓은 게 있어요. 보통 6.5g 정도가 들어있을 때가 정상이라고 보고 그 이상이면 당뇨가 조절이 잘 된다 안 된다는 평가는 기준이에요. 그거를 그럼 어떻게 돼요? 3개월 동안 적혈구 평균치가 녹아있다 그랬죠? 그거를 낮춘다는 거는 당을 3개월 이상 좋게 만들어야 낮춰져요. 근데 산화질소를 쓰면 한 달 만에 좋아져 버려요.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적혈구의 때를 벗겨버려요. 얘가. 그래서 의사들이 이해가 안 가고 말이 되느냐는데 실제로 보여주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있냐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당화혈색소를 없애고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치료를 해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떳떳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다음에 오실 때 의사랑 약사 또 교수라든 이런 분 데리고 오세요. 저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면 아유 저를 좀 알려주세요라고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제품까지 끝났었어요. 근데 바로 우리 NOQ 288이 나오면서 이제는 판도가 바뀌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쪽 사업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쉽고 빠르게 자 내가 아이스크림을 주문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얼음이 없다고 안 나와. 짜증나요 안 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 언제든지 계속 나와야 될 지가 할까. 제품을 만드는 데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발효를 석 달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석 달 동안 기다릴래요? 나 당장 먹어야 되는데 돈도 바로 나와야잖아. 석 달 뒤에 찾아가라고 석 달 뒤에 내가 그 돈을 쓸 수 있지 모르잖아. 즉 우리는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있다. 필요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여기 이제 제품들이 여태까지 1세대, 2세대, 뭐 약으로까지 나왔지만 이런 약들 다 쓰지 못해요. 부작용이 심하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산화질소가 저희가 만든 산화질소가 이런 걸 역전시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골든타임 많이 얘기하죠. 이번에 이태원 사고 때문에도 그렇죠. 5분 동안 숨을 안 쉬면 죽죠. 네. 산화질소는 하나도 없다 몸에 그러면 수초 만에 사망해요. 모든 게 정지를 해버려요. 완전 스탑이에요. 그 얘기에 써있는 거예요. 15초 안에 세포가 그냥 녹아버리기 시작해요. 그만큼 중요하다. 요 노란 거 있죠? 칸에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요걸 가지고 적어도 과학적으로 의사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틀리다는 사람은 산화질소를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나오죠? 뭐 L-알기닌 같은 전구체, 즉 원료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사체라는 게 발효를 해가지고 만든 중간 탄물, 그거로 효소 의존형이 아닌, 아까 효소에서 만든다 그랬죠? 효소 비의존형 전연 산화질소가 바로 우리 말하는 제품이고요. 요 FDA 왼쪽 그 끝에 위에 등록증 나오죠? 네, 요렇게 제품 사진 나오고, 요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확대해서 보면 FDA 등록증과 인증이 따로 있어요. 일단 등록은 안전성과 여기 보시면 중금속 다 확인하고 농약 잔류 효과까지 해서 난디텍트 ND라고 써있죠. 검출이 안 됐다는 뜻이고 안전성하고 성분이 맞다라고 할 때 이걸 써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천연 산화질소가 들어있다? 아니다. 누가 인정했어요? 네? 네, FDA라는 거 우리나라로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나가서 열심히 했지만 8강 못 올라가죠? 그 국제 기준은 따로 있다 이거죠. FDA 그러면 전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거기서 인정을 했는데 오른쪽에 칼을 보시죠. 열량 없진 않아요. 점이라도 있어요. 1칼로리. 다 제로에 가까워요. 지방도 거의 없고 7ppm이 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7ppm 뭐 어려운 또뭐 여기서 꼬악 소개하고 간단히 이해시켜드릴게요. 요 물이 500짜리죠. 1리터면 1kg으로 치죠. 거기에 미리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7mg 들어갔다. 1리터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여기에도 그런 농도로 들었다 이번에. 기체를 표현할 농도로 들어가요. 자, 미리그램이라면 아시죠, 여러분이? 캡슐에 보통 몇 미리그램 뭐 이렇게 표현하죠. 네? 알약에 몇 미리그램 들어있다. 그 무게를 가질 정도면 기체는 얼마나 많아야겠어요? 상상을 해보시라고. 작아서 얘가 작아서 무게가 적은 것뿐이지만 미리그램 맞추면 이 분자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걔가 농축돼서 이렇게 들었다는 게 누가 인증을 했다고? 등록을 받아준 FDA가. 이 얘기를 하면 의사가 그럴 거야. 모르는 의사는. 정말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웃기지 마. 데려와봐. 그러면 제가 갈게요. 자, 이게 가장 핵심이라 이거야. 전 세계에서 이거밖에 없어요. 왜? 다른 데는 아직 못 만들어냅니다. 내가 그래서 이 제품을 보는 순간 바로 당신 온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가장 집에서도 그냥 상비 건강식품, 식품으로 이건 지금 현재 식품입니다. 약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임상실험까지 끝내야 되는 거고 부작용이 없다는 거 확인해야 되는데 식품은 해가 없다는 뜻이에요. 마늘은 약이 안 냅니다. 왠지 아세요? 너무 흔히 먹는 식품이라. 그래서 요거를 기술로 통해서 제일 많은 게 고기 중에 뭐라고 그랬죠? 질소예요, 산소예요? 70%까지 대단했잖아요. 벌써 까먹으면 안 되시는데. 자, 오늘은 너 처음이니까 그 많은 거를 왜 못 먹게 되고 호흡으로 한다고 소리 보면 산화질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절대. 질소를 먹으면 산화질소 나오겠지?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질소로 넣어줘야 돼. 산소하고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많은 거를 넣으면 되잖아.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해놔요? 구겨서 그냥 열고 넣게 먹으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코끼리를 분자로 싹 분해를 해서 말려가지고 색만 칠해서 넣으면 돼요. 그 과정은 지난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7ppm으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FDA가 7ppm이라는 농도로 7ppm은 얼마나? 네이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농도라는 게 1리터에 7mg이 들었다. 그런 식으로만. 미리그램 작은 게 아닙니다. 기체는. 기체 하나의 무게가 얼마인데 표현도 힘들어. 얼마나 작은지는. 자, 이게 이제 날짜부터 19일부터 29일까지 이렇게 찍어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본 거예요. 안 날라간다. 400년. 다시 한번 찍어보세요. 아까 스티커 이거 많이 인정 드셨죠? 그걸로 찍으세요. 하셨던 거로. 왜냐면 같은 거야지. 혹시라도 또 내가 말씀드린 또 테크닉 없어서 다시 찍으라고. 그걸로 다시 해보시라고. 테스팅. 지금 드신 지 한 40분 정도 되셨죠? 많이 충분히 적시세요. 이게 그런 내용이세요.
뺐어? 좀 더 지나니까 이거 제 거예요. 저는 매일 먹고 있어요. 더 진해지죠? 그거 꺼내서 바로 봐야죠. 써보세요. 써보시라고. 자, 아까 그냥 썼던 거예요. 아까보다 진해졌죠? 진해졌죠? 여기 사라지수가 예? 아니에요. 자꾸 여기에만 집중하세요. 이분 거만 집중하자고. 동일한 분이 하였었어요 처음에. 제가 막던 원래 그에게 사라지수 들었다 그랬죠? 얼마가 7 ppm. 요걸 드시게 하고 찍었더니 빨개졌어요. 사라지수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효과가 이 효과라는 게 아니고 흡수가 되는 효과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이제 요거 갖고 다니시면서 요거랑 먹게 하고 설명하다가 아니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많이 복잡하고 어찌라고 자 먹어야겠지 요런 이유로 여러분 분명히 빨갛게 나올 거라고. 이게 이제 한 달 뒤에 알게 되는 게 우리 아까 박 대표님이 그랬어요. 엘렌님께서 검사하신 분이 있어요? 혹시 피 검사하신 분 여기서 조성 대표님, 조성 대표님, 피감이 받치고 있어요. 네, 하셨어요? 뭐 검사? 예, 뭐 일주일 테스팅을 하시겠다고 이걸 먹고 우리 음용수를 먹고 한 달 후에 검사를 해서 침에다가 계속 어떠대로? 침. 사진 침. 네, 자 이제 검사하셨으니까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 뒤에 먹고 그 병원 똑같은 병원 가서 다시 체크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고 평가를 해드릴 거예요. 혹시 뭐 죄송하지만 다 같은 식구들인데 뭐 지병 있으세요? 당뇨 없어요? 아니 집에 있는 걸로 골라야지 대표님. 자 검사. 네, 한번 검사. 혹시 뭐 지병 뭐 있으시다는 뇌경색 히스토리가 있어요? 과거력이? 뇌경색 과거력 있으세요? 아 위험도가? 아니 가족력? 가족력 드셔야 돼요. 따라가요. 최근까지 힘드셨어요. 자 당뇨 있는 분 아까 우리 저기 몇 분 골라서 저 연세 있으신 분도 하는 게 좋지만 아픈 분이 드시고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진료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의사는 병원서만 진료하게 돼 있고 조언만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먹어서 좋다는 거 보여드렸고 여러분들 드셔보시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 말씀드리고 평가만 해줄 거예요. 자원을 받으셔서 어떤 분들이 오셨다 지병이 뭐가 있다 알려주시면 그런 분들 테스트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검사해서 내가 드릴게요. 그래서 드셔보시고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공감을 하고 공감해야 여러분 다른 분한테는 알려드리고 그래야 여러분한테 돈이 생겨서 노후에 편해지는 거예요. 50kg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통증에 관련된 사라지수 효과가 밝혀지는 논문이 있습니다. 저는 자료가 없는 말은 안 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데이터가 없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공허한 내용물이에요. 자, 부처의 말이 예수의 말씀이 성경과 저기 쓰여 있는 말은 지금도 부처나 예수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해요? 목사님과 스님들이에요. 네. 저는 그 역할일 뿐입니다. 경전에 있는 말을 저는 할 거고 그걸 따르고 안 따르고는 여러분을 몫이지만 저는 그 예수님처럼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알아서 보여줄 거예요. 그러려면 믿고는 따라야지. 매주 교회 가야죠. 여기 꾸준히 잘 나오세요. 다음번엔 궁금하신 거 따지기 전에 한번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충분히 더 아는 사람이 있어서 좋아요. 잘 아는 사람. 의학에 대해서, 화학에 대해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강연하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걸 먹고 기적적인 경험을 했다는 사진이에요. 이분이 폐섬유화증이 왔어요. 코로나 걸렸었어요. 코로나 때 사망하는 원인이 뭔지 아시죠? 폐가 흉터가 생긴 거예요. 섬유화가 외엽증이 생겼으니까. 혈전이 약간 생긴다고 그랬었죠. 그 혈전을 막아주면 살았었던 거죠. 안 되겠으니까 산화질소 복합음료 NOQ288 이거를 갖다 달라고 해서 허벌나게 먹었어요. 엄청 먹었어요. 처음에 산소 포화농도가 6.0 이하면 죽은 거예요. 의사가 각오를 하라고 거의 데이터적으로는 죽고는 나왔는데 요거를 꾸준히 드시고 CT산에서 흔적이 없이 굉장히 많이 줬어요. 이것만 먹고 왜냐면 이미 포기를 하고 저기 그냥 감수하려다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자기가 먹고 살아보자 해서
열심히 먹었더니 이런 결과를 가졌다. 이분 한 분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면역 기능도 활성화시킨다 그랬죠? 바이러스 죽이죠? 거기에다가 후유증, 합병증 없애주죠? 이런 거를 이 현대 의료 체계가 인정해서 환자를 먹게 하면 좋은데 FDA가 아무리 승인했던 한국의 의사들은 그게 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 즉 저를 여기 소개한 우리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가족이 이 코로나 걸렸었어요. 굉장히 힘들었고 이걸 갖다 주고 많이 좋아져서 회복이 됐다 그래요. 주변에 저 코로나 걸리신 분들 나 걸렸었는데. 그리고 후유증이 좀 뭐가 있어요? 후유증? 예. 폐를 회복시키는 데는 폐가 섬유가 생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결핵에 의한 흉터, 그 다음에 아직 화학물질 모르는 거 많은 거, 그 다음에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 아시죠? 그게 대표적인 폐 저기예요. 근데 의학계에서는 우리 그 후배 교수님과 성국계 교수인데 잘 모른답니다. 아직도. 원인이 너무 적은데 계속 매일매일 환자들 온다는 거야. 자기는 절망스럽대. 그러면 이게 흉터라고 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만 잔뜩 쓴답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안 되는데 자기들이 보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지만 안타깝다 얘기하는데 저는 사라지죠. 부적이라고. 왜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산소 호흡기를 달고 이동용 딱 탱크죠. 뭐 탱크 휠체어 타고 17세 고등학생이 와서 절망 어린 눈빛으로 보호자고 와서 폐섬유화로 진행이 됩니다. 폐섬유화는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 계속 얼죠. 똑같아. 그걸 멈추거나 되돌려야 되는데 멈추는 건 물론이고 되돌릴 수 있다. 가능하겠어요? 이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한 달 먹었어요. 이 학생이 좋아졌다는 거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많이 써본 의사인 나를 지 담당 주치의가 아니고 나한테 왔던 거예요. 원리를 쭉 설명했더니 희망을 가지더라고요. 자기가 좋아지니까. 근데 이게 있겠느냐. 자, 뭔가는 모르지만 살아 스트레스를 줬단 말이야. 폐. 그걸 회복을 시키는 게 그걸 막아주고 얘가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하는 수가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연락은 안 됐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습기 피해 환자도 정말 먹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냥이라도 줘서 이걸 돌리기만 한다면 정말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인류의 많은 원래 어떤 화학물질들이 있죠. 인류가 태어났을 때 락스가 있었겠어요? 세계에서 뽑아가지고 만들어서 화학물질 만들어 놓고 이런 많은 화학물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영향을 줄 거다 하고 있지만 막을 방법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는데 근데 지금은 해결책은 저는 사라졌어요. 원인을 모르고. 네, 잠깐 질문은 제가 좀 이따도 들을 테니까 잠깐 마지막 마무리 시킬게요. 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제가 옛날에 당뇨발 환자 사진을 아까 그 티트 있죠? 티트 다른 네.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림이 이렇게 혈관 내에서 사람들과 이거는 기체나 뜻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고 여기 뭐 저 화학식 이거 의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두세 달 쓰고 당뇨발을 발을 아까 말했던 그 전문 당뇨발 전문 병원에서 수술하자 다리 잡는 분이 밤에 도망간 거예요. 다음날 수술. 저한테 와서 치료를 해서 좋아진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만 해놓고 보여주는 거 없으면 저거 짜가 날 거 아니야. 네, 잠 깨실 거예요. 자, 이 땡땡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60세 중반 정도 되셨고 당뇨성 족부궤양. 네, 이미 그러면 마지막 단계로 사형선고를 받으십니다. 한쪽 발이 여기에 수치입니다. 검사 결과 이렇게 이건 뭐 일일이 설명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비교를 다 해드렸고요. 일단은 알부민이 단백질이에요. 아시죠? 네. 증가를 해요. 세포가 정상화되니까. 아무리 먹어도 안 떨어집니다.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해서 올라갔고 단백질 올라갔다고 나오죠. 당은 398에서 170으로 떨어졌어. 어떤 약소도 안 떨어진다. 인슐린도 안 떨어진대. 그 다음에 이게 당화혈색소예요. 일 낮추는데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9.7인데 아까 제가 6.5가 정상이라고 했죠. 거의 가까이 떨어지는데 더 끝냈어요. 6월 28일부터 8월 10일이면 2달 채 안 돼요. 그렇죠? 한 달 정도 넘었죠. 자, 이것도 당화혈색소 일부분인데 이것도 떨어졌어요. 자, 이게 요거는 제일 뼈가 보였고 이미 안에가 다 녹았어요. 껍데기는 그냥 우리 그 도마도 껍데기처럼 나와 있는 거 안에는 다 녹아 있어요.
네, 옆에 무슨 여기가 주 포커스였고, 자, 약을 쓰기 시작해서 이렇게 걸어갔어요. 아까 말한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변했다. 가까운 자, 또 젊은 분이에요. 자, 이분은 눈 땡땡이라는 분은 마산에 계시는 분인데 30대 아니 40대 초반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 다 물려받는다 그랬죠. 아버지가 당뇨시고 자기가 걸렸고 젊은데 다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이 왔느냐 걱정이 달아서 마산까지 소문 듣고 왔어요. 이분 수치는 이렇고 사진으로 보자고요. 사진으로. 자, 수치도 좋아졌죠? 이렇게 됐어. 이걸 자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른 데서 다시 시작돼요. 이거 알기 때문에 겁이 나서 이분이 명절 전에 왔어. 여기서 한 일주일 전에. 나는 빨리 나와서 보내고 싶은데 그래 나도 명절 줄 거 아니에요. 이분이 병원에 누워있으면 불안하잖아. 네, 치료를 시작했어요. 점점 좀 좋아지고 있어요. 뼈가 보여요. 뼈가 보이죠? 네. 이거를 꼬매서 녹을 배출시키고 시작해서 꼬매놨어요. 제가 일주일 만에. 이걸 보고 의사들이 놀래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뭘 꼬매면 여기서부터 문제 생기니까 네가 책임져야 된다. 책임질게. 그래서 점점 좀 좋아져서 이렇게 해서 아물었어요. 이렇게 해서 근처 집 추석 세시고 실밥만 뽑으면 된다 그랬더니 거기 병원이 놀래가지고 원래 처음 봤던 사람이에요. 뭔 짓을 했는데 이 현자한테 아니면 당신 그 배우듯이 하라. 이분은 저한테 제 말이라면 이거는 다른 의미로 쓰거든요. 제 말이라면 꺾어 가시죠. 근데 문제는 자기 아들이 중학생이에요. 우리 저 선생님은 벌써 빠르시네 판단이. 걔가 당뇨가 오기 시작했어요. 청소년인데 걱정이 태산이에요. 100kg가 넘고 패스트푸드 좋아하고 콜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심각성이 없어. 아직 젊으니까 당뇨발까지는 안 했겠죠. 뭐 200대가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먹이라 안 먹는데요. 자, 다른 것들은 좀 냄새도 있고 발효시켜서 또 양이 많다 보니까 거부감도 들고 그래요. 먹여라. 네. 솔직히 말할게요. 너무 비싸다. 그 돈이면 차라리 고기 먹고 말겠다. 이렇게 너무 비싸고 이런 단점들이 있었어요. 자, 이분 또 안 좋아요. 왜? 계속 못 먹으니까. 이건 낫는 게 아닙니다. 유지하는 거지. 관리하는 거지. 사라지로 뭐라고 했어요? 15초밖에 안 간다고. 계속 넣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몸에서 못 만드니까. 자, 돈은 계속 쓰죠.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벌어야죠. 똑같아요. 항상 사업할 때 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느냐. 계속 항구적으로 안 벌고 들어오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거잖아. 사라지도록 못 만들면 넣어줘야 될 거예요. 넣어주다 말면 어떻게 돼요? 이런 분들이 누적돼서 계속 많고 마지막 현재 우리나라 상황, 전 세계의 상황입니다. 투석하시는 분들 아시죠? 제가 투석병을 4년 했었어요. 원장. 제가 투석 때 봤어요. 잘 투석 운영. 그분들이 낫겠어요? 낫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식 기다리다가 돌아가세요. 그러면 당뇨약 계속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장님, 나는 당뇨약을 40년을 먹었는데 왜 이게 생겼어요? 낫는 게 아니에요, 당뇨. 관리가 잘못돼서 약을 먹어도 생겨. 늦느냐? 이러냐 뻔이지. 예전에는 나서부터 잘못된 심장 때문에 생기는 게 많았어요. 면역적인 이유로. 그게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70%가 당뇨 환자 후유증. 그런 분들이 주의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해결책을 제가 써봤잖아. 수석도 안 할, 예방을 한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주변에 또 가족 중에 당뇨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사라지들을 먹으면서 당뇨를 천천히 줄이면 당뇨기가 솔직히 합병증 줄고 합병증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제품을 오늘 들었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걸 알게 됐고 그 누구보다 여러분은 앞서서 지식을 쌓으시는 겁니다. 지식은 뭐하러 쓰라고? 퍼뜨리고 활용하라고. 여러분 안에 머리에 있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에요.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한테 퍼뜨려줘야 돼요. 여러분은 제 1대 제자입니다. 여기 서울에. 그럼 부족 하나만 너무 급하게 강의를 했는데 일단 질문 시간은 이 뒤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충분히 의문이 생겼다, 관심이 생겼다 하면 박수 한번 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